안녕하십니까. 압력구동 소형사출기를 이용한 열가속성 플라스틱의 사출 성형 스파이럴 플로우에 대한 시험 방법 연구에 대해 발표할 한남대학교 임규석입니다. 많은 플라스틱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출 성형은 거의 모든 열가속성 재료를 사용하여 뛰어난 생산성으로 다양한 형상을 갖춘 생산품을 저렴하게 제조할 수 있어 그 적용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가공 방법입니다. 사출 성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펠렛, 비드 등의 고형 수지를 코퍼에 투입하고 히터로 감싸진 가수화 장치에 의해 용융시킨 후 용융체를 원하는 형상의 몰드에 주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복잡한 형상의 제작도 금형에 용융된 시료를 채울 수 있다면 어떤 형태이든 정밀성이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출 성형의 방식과 기기 내부 유동에 관한 연구는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출 성형기의 기본형은 용융몰의 주입 방법에 따라 플라스티케이팅 인젝션, 벤치탑 인젝션, 멜트 트랜스퍼 인젝션으로 나뉘게 됩니다. 각 사출 성형기는 정밀성과 가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으며 용도에 맞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사출 성형기의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드 펠렛과 같은 고형 입자체를 호퍼에 투입하여 용융 배럴에 의해 가소화되고 스크루를 통해 주입하여 금형에 충전됩니다. 금형에 채워진 용융 수지가 고화되면서 최적 수축이 발생하는데 이들 수축을 보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보압을 주어 최적 보상을 수행합니다. 일정 시간 동안 특정 금형 온도에서 고화되면 안정된 치수를 가진 제품 형태를 추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설계된 공정에 맞춰 동일한 시간 동안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재현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가지기 위해 기기는 크고 복잡하며 인터미턴트 프로세스라 하는 단속 공정으로 일정한 품질을 얻기 위해 초기에 적게는 10여 회, 많게는 20에서 30회 정도의 예비 사출물을 제외하고 제품을 수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소재의 양이 충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재 개발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소량의 소재만으로 가공성을 평가할 수 있고 기기의 개발 기간과 인력을 단축시킬 수 있는 소형기기의 필요성은 소재 개발 연구에서 꾸준히 대두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벤치탑 사출 공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된 일반적인 사출 성형기와 마찬가지로 간이 사출기 공정 또한 전체적인 사출 성형의 수행 과정은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어집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수지의 용융, 이송 과정 없이 용융 배럴에 직접 고형 입자체를 투입하여 열전도에 의해 원료를 녹입니다. 충분히 용융된 시료를 핸드프레스나 공합장치를 이용해 금형 내부로 주입 이동시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간단한 형태의 사출물을 간단하고 저렴하게 기기를 제작하여 원하는 형태를 직접 형상화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사출기 이래 꾸준히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간단함에 비해 열전도에 의한 용융 방법을 이용하는 배치 공정으로 인해 사출을 진행할 때마다 제각기 다른 물성을 지니고 있어 상품성을 가진 제품 생산에는 큰 제약이 따르게 되어 상업적으로 많은 이용은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스크류를 이용한 가소화 장치의 도입이 사출기 발전에 큰 전환이 된 것도 이러한 물성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배치 간의 불균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단에는 간이 사출 공정을 사용하여 사출 성형에서 금형 내부에서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인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최대한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하고자 공정 조건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융물 주입 압력 구동 소형 사출기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 압축이나 컴파운더를 사용하여 고형 입자체를 지속적으로 가소화합니다. 스크류에 의해 토출부까지 이송된 용융 시로를 멜트 트랜스퍼 유닛으로 불리는 배럴에 옮겨 담고 사출 성형기에서 압력 장치에 의해 금형 내부로 용융 수지를 이동시켜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영상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멜트 트랜스퍼 유닛에 용융 수지를 옮겨 담아서 사출 성형기로 이동시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사출 성형 공정과 동일하게 충전과 보압, 그리고 냉각 과정을 거쳐 제품을 성형하게 됩니다. 기존 사출 공정에 비해 용융 시료의 이송 단계가 추가되어 과정이 복잡하지만 기기의 크기가 축소되고 소량으로 사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0에서 300g만으로 5 내지 7회 정도의 시편을 얻어 실험적 통계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험이 가능하며 각 실험 간의 제형선 또한 확보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용융물 주입 압력 구동 소형 사출기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출 성형을 진행할 때 기기 내부의 유동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물성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용융물의 흐름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멜트 플로우 레이트가 산업 초기에서 널리 이용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사출 금형 내에서의 용융 수지의 흐름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 또한 사출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었습니다.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는 보통 아르키메데스 나선 방정식을 따르는 일정한 반원 또는 사다리꼴 단면의 몰드에 용융물을 주입하여 그 흐름이 멈출 때까지 압력을 유지시켜 흐름 거리를 측정하는 테스트입니다. 보통 나선 모양의 금형을 제작하여 실제 사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몰드 플로우와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를 위한 금형 제작은 다양한 냉각 라인 및 금형 제작 노하우가 도입되고 냉각 요로의 배치에 의한 금형 내의 용융물의 온도 변화가 민감하게 작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면 이종 몰드, 실험 시간 실험의 오차가 매우 크고 조건에 따른 경향성 또한 판단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널리 쓰이고는 있지만 표준으로 이용하는 것은 의외로 ASTM D3123의 저압의 열경화성 수지에 대해서만 표준화되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는 스파이럴 테스트를 빈번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ASTM IOS 동의 표준이 없어 상대적인 비교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각 라인이 제거된 압력 구동 소형 사출기의 사용과 기기에 알맞은 스파이럴 몰드를 직접 제작하여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를 진행하고 열가속성 수지에 대해 제한성을 확보한 새로운 ASTM 표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시료의 용융은 14mm 소형 압출기를 사용하여 동일한 RPM으로 지속적으로 압출하면서도 실험 조건인 5회 반복 시험에 200g 정도의 소량으로 균일한 용융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출기는 MK2에서 제작한 미니젝트라는 압력 구동 소형 사출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를 위해 직경 2.2mm의 반원 모양의 홀을 가진 쐐기꼴 형태의 몰드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며 나선의 시작점으로부터 끝까지의 길이는 453mm입니다. 테스트 후에 성형된 시편의 나선 길이를 확인하기 위해 나선의 시작점으로부터 10mm 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물질은 동일한 성형기에서 제작된 같은 밀도를 가진 세 가지의 호모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였습니다. 호모PP를 사용한 이유는 PP 가운데 디그라데이션이 가장 커서 조그마한 조건 변화에도 민감하게 변하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실험 결과의 민감도 분석이 쉽기 때문입니다. 각 PP는 MFR이 다르며 MFR에 따른 나선 길이의 영향에 대해 비교하였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용융 수지의 온도 조건은 240도, 260도, 280도씨이며 압력 조건은 100바에서 700바까지 200바 간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조건마다 5번씩 진행하여 제한성을 테스트하였고 몰드 템퍼러처는 60도씨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점도에 따른 나선 길이의 영향에 대해 비교하기 위해 스크류 레어미터를 사용하여 점도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 측정한 점도 그래프를 도시하고 각 파라미터 값을 나타냈습니다. 실험 결과의 나선 길이는 측정된 파라미터의 제로 쉐어 비스코시티인 에타 제로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용융 수지의 거동에 대해 정확한 공정 분석을 위해 사출봉에 걸리는 힘과 사출봉의 위치를 다스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측정 및 기록하였습니다. 후에 일련의 계산 과정을 거쳐 시간에 따른 압력과 사출 속도에 대해 그래프로 도시하였습니다. 사출봉이 용융물에 닿으면 압력이 상승하게 되고 금형이 충전되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형의 온도에서 용융물이 고화되며 수축되는 최적을 보완하기 위해 고압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 구간 또한 PVT 곡선을 통해 위치에 따른 수지의 온도와 압력을 확인하여 계산을 통해 각 구간을 나누어 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를 진행하는 동안 각 공정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에 대한 제한성 평가를 위해 압력과 온도에 따라 측정된 나선 길이를 박스 플롯 형태로 나타내었습니다. 저압의 경우에는 각 조건에서의 평균값 대비 최대 길이 차이가 0.36cm 정도 났으며 두 사분기점 사이의 값이 전부 95% 안에 들어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스트 압력이 커질수록 평균값 대비 길이 오차가 비교적 커졌으나 최대 길이 차이가 0.5cm 정도 났으며 IQR 값이 98% 안에 들어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우 디그라데이션이 큰 민감한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거의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냈으며 따라서 압력 구동 소형 사출기를 사용한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는 매우 높은 재현성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압력에 따라 흐름 길이에 대해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기존 실험 방식과 비교하여 용융물 주입 압력 구동 소형 사출 시스템을 활용한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는 열 안정성이 좋지 않은 홈오PP에 대해 서로 다른 MFR 그레이드에서 모두 주입 온도와 주입 압력에 대해 변별력 있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문헌에 보고된 일반 사출기의 스파이럴 플로우 결과가 금형 온도에 따라 제한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 제한성이 우수한 실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흐름 길이에 미치는 구체적인 고찰은 뒤에 또 다른 독립변수에 의한 흐름 길이의 영향과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각 시료의 MFR에 따른 흐름 길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모든 압력 조건에서 MFR 대비 흐름 길이의 차이는 매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각 시료의 점도에 따른 흐름 길이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압력 조건에서 점도 대비 흐름 길이의 차이는 매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로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에서 몰드에 용융물을 충전시키게 되면 용융물이 낮은 온도를 가진 몰드에 닿는 그 순간부터 쿨링이 되고 즉 용융상에서 고상으로 페이지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이 흐르는 특정 고온 한 지점에서의 유동 특성을 나타내는 MFR과 점도는 상대적으로 흐름 길이의 차이에 적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면에 사출 압력의 차이는 용융물이 금형 내부로 들어가는 속도 차이를 나타나게 되고 즉 흐름 길이에도 거의 동일한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흐름 길이는 상대적으로 MFR과 점도에 비해 사출 압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멜트 트랜스퍼 유닛을 활용한 용융물 주입 압력 고동 소형 사출기를 사용하여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진행한 모든 실험에서 제한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ASTM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실험한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는 모두 새로 제작된 스파이럴 몰드의 최대 길이의 40% 안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몰드는 충분히 다른 MFR이 높은 물질 또한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몰드 나선 위로의 폭이나 깊이 등을 변경해서 테스트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출 성형기의 쿨링 채널을 제거한 후에 진행한 스파이럴 플로우 테스트는 실험관의 오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벤치탑 인젝션 시스템으로 진행한 실험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테스트한 홈오PP의 경우에는 MFR이나 점도의 증가에 따라 흐름 길이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 정확한 분석은 다른 원료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사출 압력과 수지 온도에 대해서는 흐름 길이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